그 깃발만큼은 서 있었는데,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깃발마저 이제는 내려가는구나.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학전은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로는 다른 극장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역사와 전통과 품위가 있는 그런 극장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극장들은 조금 약간 캐주얼한 이미지가 좀 있다면 학전은 되게 전통이 있는 어떤 느낌? 예. 조금 묵직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학전은 음악 공연만 하는 공연장이 아니고 뮤지컬과 연극과 이런 거를 같이 했던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학전은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지션 윤도현이 태어난 곳은 학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학전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공연을 했고 그 이후에 학전에서 정말 많이 공연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학전에서 공연하면 그때 20대 초반에 저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생각이 나서 공연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팬분들이 또 연령층이 이제 다양하게 최근에 이제 또 학전이라는 장소를 아예 모르고 오신 분들도 학전 공연을 보시고 정말 공연의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무대에서 그렇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전 공연은 앞으로도 학전이 있는 한 계속 하고 싶어요. 스케줄을 다 제껴놓고라도. 학전은 뭐 물론 극장 자체도 우리 그런 소극장 공연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나 규모나 또 천장이 높아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하기도 좋았고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연극을 하는 데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저희에게 그 멘토 같은 형님이 또 계시는 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지가 많이 됐고 또 저희가 공연을 하거나 하면 그 김민기 형님이 한번 이렇게 나서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그 형이 봐주시면 그게 그렇게 긴장이 되고 또 되게 어떤 면에서 영광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계시는 데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있기도 했고 또 거기서 참 많은 들국화 같은 팀들도 그 대극장에서만 할 것 같은 그런 그룹들도 학전에서 정말 많은 라이브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으로 있는 유일한 극장이 아닌가 싶네요. 다른 극장들은 대부분 업종이 바뀌었고 또는 뭐 같은 극장이라도 뭐 좀 여러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학전은 이름도 그대로고 물론 학전 블루가 남아있고 학전 그린도 있었는데 그린은 지금 없어졌지만 학전 블루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빨간 벽돌 건물 지하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자주 갑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비라도 오고 기분이 그런 날은 거기 가면 기분이 묘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무대를 보고 있으면 또 그 벽돌 빨간 벽돌 앞에 있다 보면 그 시절의 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에 학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기분이 묘하죠. 그런 거는 정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학전이라는 그 극장은 그 모든 그 현실 위에 딛고서 예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생이 있었을 거고요.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장이 지금 아직도 서 있다는 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우리가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정말 길을 잃고 그 저체온증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산 속에서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발견한 것 같은 안도감을 들게 하는 걸지도 몰라요. 어느 오두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거기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거죠. 그 오두막을 지키고 있는 이는
그 바깥에 산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될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참아야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정말 힘들 때 그곳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온기를 얻을 수 있는 것. 학전이라는 그 공간은 단순히 어떤 뭐 경영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문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고 감사한 거죠. 예. 음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극장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예,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제가 그 극장에서 공연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냥 이백석 남짓한 소극장이기는 한데 약간 색다른 무게감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학전이란 어떤 공간이 주는. 당시 이제 대학로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생겼거든요. 그 소극장 콘서트가 좀 흥행도 잘 되고 유행하다 보니까 뭐 얘기했던 라이브 극장도 라이브는 나중에 1관, 2관 해서 뭐 2관 같은 경우는 뭐 한 4,500석 규모의 이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또 뭐 옆에 컬트홀, 뭐 충돌 소극장 이런 뭐 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난히 학전이 제일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좀 더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기 선배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대학로 자체를 좀 상징하는 그런 공간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최소한 저거는 좀 달랐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은 다른 데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대학로 소극장이긴 하지만 좀 가볍고 조금 더 이제 상업적인 공간의 느낌이 있느냐? 물론 학전 역시 상업적인 공간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다른 문화들도 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스펙트럼이 살짝 이렇게 겹치면서도 살짝 어긋나는. 김민기 선배님으로 인해서 가장 시작이 되지만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소극장 문화의 시작? 대학로의 그 소극장 문화의 가장 그 붐의 시작이 학전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곳이고 시작이 된 곳이고 또 제일 많이 공연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의 음악이 자라나고 음악 정신도 자라나고 했던 저에게 있어서 학전은 음악의 고향입니다. 김민기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일관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다른 행동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의 김민기 선배님은 80년대의 김민기나 2000년대의 김민기나 그 20년이 흘렀다고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일관됨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전이라는 극장이 김민기라는 아티스트하고 동일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분이 그곳을 그렇게 꾸려 오신 거니까요. 제가 그분을 뭐 독대하거나 그분이 뭘 하시는데 제가 불려가는 행복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뵙는 어려운 정말 제가 태어난 해에 일집을 내신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1971년에 일집을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후배에 대해서. 그런 선배님이 거기 우뚝 서 계시다는 게
그리고 그 온기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매달 꾸준히 음원을 발표할 수 있는 저에게는 열악하지만 그런 음원을 발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김민기 선배님은 큰 나무, 예, 큰 나무이고 학전은 지금 생각하니까 숲인 것 같네요. 그 숲 속에 계신 큰 나무. 예. 그 숲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또 다른 나무들. 네. 너무나 심한 겸손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 어린이 극을 하는 것도 왜 하세요라고 여쭤본 적은 없는데 그 아주 좋은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게 자기가 생각한 철학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평생을 가시는 분. 그래서 존경하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뮤지션이기 때문에 뮤지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교감이 잘 통해서 편하고 또 지나가시면서 툭 한마디 던지세요. 야, 니네 이런 거 하면 어떠냐 하면서 툭 던지고 가시고 비슷했어. 네, 더구나 또 저랑 같은 지역에 사셔서 저희 한 달 공연을 하면 그 김민기 선배님이 뒤에 딱 타셔서 그 맥주를 몇 캔 사셔가지고 가자. 아예 형 가잖아요. 그럼 딱 따셔서 드시면서 할만하냐? 아예 미안하다 나만 마셔서.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이제 형님을 태우고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한마디 툭 내뱉는 거에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고 있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이 대학로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계신 그 뭐 창작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죠. 시대별, 연대별 그 젊은이들의 문화의 그 맥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공간이 사라진다면. 소극장 콘서트 문화 자체는 뭐 상업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로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소극장 콘서트 문화도 사라질 것이고 예, 뭐 학전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느 분 표현에 의하면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거의 가수 생활의 반 정도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면 통곡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깃발이 내려가는 걸 바라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 깃발만큼은 서 있었는데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깃발마저 이제는 내려가는구나.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없어지면 안 되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끌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이어나가야죠. 사라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네, 잃어버리지 않게.